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7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금요일인데요. 저희 오늘 사무실에 절반 이상의 사람이 없습니다. 즐거운 휴가. 왜냐면은 목요일이 휴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데이죠, 오늘이. 저도 오늘 녹음만 아니면은 저도 휴가를 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저도 같은 마음이었는데. 그렇죠. 우리 모두 하필이면 이날 우리가 인터뷰 약속이 되어 있어서요. 네. 도저히 오시겠다는 손님에게 내가 이날 놀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오늘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은지 씨는 모르고도 출근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사진 찍는 분 그리고 녹음하시는 분 그리고 인터뷰해야 될 저 이렇게 해서 셋은 아무튼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저희 좋은 보도 그 후보들 모으느라고 동준 씨도 출근을 해서요. 네. 그래도 좀 외롭진 않습니다. 전 사실 오늘 몇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도 휴가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인턴들도 다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요. 그러게요. 예, 저희 지금 유튜브 팀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원이 다 휴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사실 또 보고서도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오늘 뭐랄까? 그렇다고 또 오늘 운영팀도 또 녹음하기가 좀 힘들고 해서요.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제가 YTN 라디오를 나가고 있거든요. YTN의 열린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이게 토요일 날 오전에 하는 방송이래요. 사실 근데 이제 이 방송에 그 이제 PD분께서 다른 방송과는 좀 달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아이템을 이렇게 막 질문을 하시거든요. 요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 보고서가 정말 풍성하게 나왔는데요, 민원연이 그 많은 보고서를 다 싫다 하시고 마다하시고 뭘 해달라고 했냐면은 저희의 CCBB에서요 그 ILO 핵심 협약에 대해서 나왔던 그 글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CCBB를 가지고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CCBB는 양이 굉장히 짧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방송을 못 해요. 그리고 그거는 외부 기고글이라 가지고 네네. 저희가 뭐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소화한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소화하기도 뭐 소화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희 보고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됐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CCBB를 제가 검토를 하긴 하지만은 크게 뭐 특히 외부인이 주신 글에 대해서 되도록이면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 이제 오탈자 빼고는 그대로 그렇죠. 나가는 것이 거의 다 좋다. 그대로 나가죠. 예, 생각해서 그냥 뭐 했어요. 근데 이 글은요. 정의당의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이신 김영훈 그 본부장이 써주셨어요. 이분은 사실 예전에 혈도노조에서 이제 위원장이셨는데 그때부터 우리 민원연하고 아주 오랜 인연을 갖고 이제 저희가 뭔가 모니터를 하거나 또는 뭐 의견을 묻고 싶을 때 많이 여쭤보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김영훈 본부장님이 이 ILO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거 보면서 내가 좀 반성을 했어요. 아, 우리가 이 보고서를 안 썼구나. 이분이 이런 그러니까 이런 글을 써주셨을 때 바로 우리가 아 맞아 우리 ILO 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반성이 들었고요. 저도 그 글 보면서 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저 그러니까요. 자세히는 뭐 몰랐거든요. 네네 그렇죠. 새롭게 배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이 또이또이 우리 똘똘한 YTN PD님께서 우리 민원연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보시고 이 글을 먼저 보시고 나한테 이걸 해달라고 한 거잖아. 네.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요 좀 뭘 자꾸 부탁하고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거나 하자고 하거나 그러면은 막 변명을 일삼으며 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핑계 대고 내가 공부를 해서 이거 빨리 준비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좀 집에 일찍 가가지고 밤에 요거를 좀 준비를 했어요, 대본을. 네. 근데 대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저희 인턴분에게 여기 이 김영훈 선생님이 주신 글에는요. 언론의 사례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언론 사례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봐 달라고 해서 몇 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섞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이걸 보고서로는 아직 못 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네.
항상 지시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방송만 마무리하고요. 이걸 안 시켰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방송 대본을 토대로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저의 핑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은 글을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이유로 요 내용이 아무튼 잘 구성이 돼서 요걸 이제 보고서로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그 ILO 관련돼서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쵸. ILO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 그쵸? 국제노동기구입니다. 국제노동기구. 그런데 그 ILO는요. 그러니까 유엔 산하의 전문 기구예요. 노동을 다루는 전문 기구죠. 그래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 3자가 참여해서 고용과 노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엔 산하의 전문 기구입니다. ILO가 굉장히 여태까지 많은 일을 해왔는데요. 주로 이제 협약을 의결을 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도 협약이잖아요. 근데 지금 ILO가 가지고 있는 협약이 189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협약은요, 국제기구니까 전 국제 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전 국가들이 이 협약을 지켰으면 좋겠어라는 협약이에요. 그게 189개가 있다는 거예요. 노동과 관련된 1919년에 공장 노동에서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만 일하게 하는 주 48시간 노동제를 1919년에 명시했대요. 이게 1호 협약이었대요. 8시간 노동제 이거 참 우리나라 지금 이거 한다고 이 난리를 치고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48시간도 아니고 52시간을 했는데도 지금 난리잖아요. 100년이 지나도 세상에. 그러니까. 근데 이게 1919년에 1호 협약으로 ILO가 시작했대요. 그리고 최근 거를 보면 2011년에 가사 노동에 관한,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 가사 노동에 관한 협약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사 노동, 그러니까 뭐 가사 도우미들 이런 분들 관련해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189개의 협약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ILO가 그런데 1998년 총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든 협약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8개 협약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회원국이 준수하고 실현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으로 채택을 합니다. 이 협약이 그러니까 8개고 4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이 8개 협약은 구체적으로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차별 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게 핵심 협약 또는 기본 협약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 ILO 핵심 협약 또는 ILO 기본 협약을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이나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지 할 보편적인 인권이다라는 것을 ILO가 천명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98년에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게 당연히 98년에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좀 봅시다. 우리나라는 일단은 ILO에 가입한 거는 91년이에요. 아, 그래요? 네, 91년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를 비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걸 가입한다고 무조건 다 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체크해서 그 나라에서 비준을 하는 건데 그런데 핵심 협약은 가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비준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우리나라가 그중에서 핵심 협약 중에서 4개를 안 하고 있어요. 8개 중에 4개는 하고 4개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핵심 협약이 뭐냐면 결사의 자유 관련해서 제87호와 98호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안 했고요. 그리고 강제노동 금지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헐. 그래서 강제노동 금지는 29호와 105호예요. 근데 이 4개 조항을 우리가 안 하고 있어서 이거를 하라는 그런 압력이 계속 있었고요. 특히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유럽연합이요. 지금 한 EU FTA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했어요. 계약을 한국과 했어요. EU 사이에 네. FTA. 한 EU FTA에서 네. 반드시 한국이 핵심 협약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ILO 핵심 네. 협약을.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입을 안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핵심 협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FTA 약속을 안 한 것이다. 그래서 그 통상 압력
그러니까 너네하고 이거 무역을 할 수 없다라는 압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계에서도 당연히 이걸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계가 아니고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협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대통령도 사실 이거를 핵심협약을 공약할 때부터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22일에 노동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ILO 3개 협약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아무튼 뭘 하겠다고 했어요. 네, 하겠다고. 나는 할 거야 이제. 아. 비준을 추진하겠다라고 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언론이 이 노동부 장관이 이 말을 하니까 언론이 화가 단디 났습니다. 아니 왜 버텨야지 더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는 4개잖아요. 4개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장관이 3개를 지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1개는 끝까지 못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일단은 핵심 협약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비준을 했어야 되고 만약에 98년도에 우리가 이거 무리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거를 언제쯤 하겠다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마냥 미루고 한마디로 내가 대통령일 때는 못해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못해 이런 수준으로 계속 미뤄온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98년 이후로 계속 미루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미루고 안 하고 있는 그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뭔가 좀 봅시다. 먼저 결사의 자유 87호 이거는요.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인데요. 이 조항에 의하면 모든 근로자는 스스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7호 정말 너무 간단한 근데 내용이에요. 이거는 헌법에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왜 비준을 왜 못하고 안 하고 있는지를 있지? 모르겠죠. 그다음에 결사의 자유 98호는 단결권입니다. 단결권을 행사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98호예요. 이 2개를 우리가 안 하고 버틴 이것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헌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제노동 금지도 볼게요. 이거는 제29호인데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막 어디 간제로 끌려가가지고 막 노동하는 거 이걸 금지해요. 생각해보면 이게 뭐냐. 군이나 이런 데서 하는 노동 있죠. 그렇네. 예, 이런 게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거는 100% 걸리겠네요. 우리는 그랬던 거야. 그다음에 제 105호가 있는데요. 이것도 강제 노동인데 정치적 견해 표명 및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 참가한 사람들,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견해 표명 이거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105호는 우리가 바로 비준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걸 지금 처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형법 체계를 다 바꾸기 전에는 사법부의 모든 것을 바꿔내야 되는 어떤 단순히 그냥 선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비준이라는 것이 법과 사법부 행정부 전체가 다 움직여야지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제 105호는 안 한다. 그래서 3개, 앞에 3개, 87호, 98호, 29호만 한다. 그런데 29호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29호는 강제노동 금지 협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걸 비준하게 되면 뭘 바꿔야 되냐면은 사회복무요원 등 국내 보충력 제도를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의무병역법에 의해서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 등은 예외로서 강제노동으로 보고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완전 군인 있잖아요. 그쵸. 그건 괜찮은데 군사적인 성격이 없는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의경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대체복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노동을 우리가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군사적 성격이 있는 그런 어떤
업무를 더 늘려나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체 복무하면은 오히려 군사적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노동만 하면 그걸 인정해줬대요. 그런데 예, 보니까 우리 정부는 앞으로는 대체 복무를 하게 된 사람에게 군사적인 성격이 있는 군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하고요. 보충력 제도에도 군사적인 성격을 좀 더 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뭐 사람들은 싫을 수도 오히려 더 싫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게 이제 강제 노동 금지 이 비준을 하려면 반드시 이게 해결이 돼야 된대요. 네. 그래서 29조는 아무튼 그렇게 한데 네. 그 사람들은 사실은 경영계는 29조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써. 그렇겠죠. 왜냐면 군대 뭐 우리는 지금 87호와 98호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거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7호와 98호가 문제인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헌법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럼 우리가 헌법도 못 지킨다는 것이냐? 아니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우리가 근로상권이라고 노동상권이라고 말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꽝 믿고 사람들이 그러게요. 있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헌법 33조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헌법 33조 읽어드리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왜 비준을 못하는 것이냐? 못하죠? 이해가 안 되죠. 네. 이해가 저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억지로 답변을 만들어봐요. 왜냐면 이걸 질문을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물어봤단 말이야. 왜 안 되죠? 이렇게. 나도 참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의 그 재헌헌법 제정 시기와 ILO 기본 협약 의결 시기가 비슷하대요.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 시기와 재헌헌법.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 국제사회가 전쟁 원인이 노동권을 부정한 그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것들이 노동권, 그러니까 노동자를 데려다가 다 군대에 그렇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각국의 노동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이제 전 그 세계가 인류가 그렇게 공유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ILO 기본 협약 관련된 내용들이 좀 제대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런데 우리의 노조법은요. 해고자와 실업자에 대해서는 노조 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고자, 실업자. 맞아. 딱 떠오르죠. 지금 전교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절대적인 그 주장은 정교조가 허용된다. 이 법을 받아들이면 비준하면 정교조가 허용된다. 이 논리를 모든 신문들이 그 보수 신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협약을 비준하려면 법을 전체를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 가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간의 우리 노동과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문제가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다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비준을 못하게 막아왔던 것이고요. 경영계가. 그리고 이제 경영이 맨날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일단은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니까 이것을 계속 이 논리에 밀려왔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가야 될 길이다. 이게 너무나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87호, 98호 이거를 우리가 계속 미룰 수는 없다. 명분도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우리의 전체의 어떤 그 형벌 체계를 다 개편하는 문제 그런 것은 뭐 나중에 한다 치더라도 또는 못 한다 치더라도 최소한 이제 노동권 관련된 내용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헌법에 있는 거 정도는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언론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조선일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23일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22일에 그 노동부 장관이 한마디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보도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5월 23일에 일면에 제목이 이거예요. 정교조 합법화시킬 ILO 협약. 정부 기어코 국회에 비준한 이게 제목입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또 딴 데 서울경제신문 ILO 협약 선비준 먼저 비준 대놓고 노편든 그러니까 노동자 편든 정부 이게 제목입니다. 대놓고 노동자 편든 유엔 이렇게 하든가.
아니지. 이제 우리 정부가 난리라는 거지. 자, 이 보도들은요. 정부 방침대로 비준이 이루어질 경우에 공무원 노조의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해직자 조합원이 있어서 법의 노조 상태인 정교조가 합법화되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그대로 베낀 거예요. 아니 경제신문은 네. 아까 차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EU, 네. FTA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 얘기하면은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래. 아니, 설마 우리에게 보복 관세 같은 거 물리겠냐? 이유가? 그런 거 너무 쫄면 안 된다. 아니, 이런 협약이 식으로.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아니 가관인 경제신문에 거지. 그런 얘기 안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무산된 사안임에도 사안에 따라서 정부의 추진 강도가 달라지는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왜 노사정 그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조차 이게 합의가 안 됐는데 왜 정부가 추진하냐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경사노위도 이게 분명히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사측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보니 여기서도 이제 무산된 거죠. 조선일보는 뭐라고 하냐면 정부는 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최종 합의가 불발된 탄력 근로제 확대 방안은 국회로 넘겨 논의하라고 방치하면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은 즉각 비준 동의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했다. 탄력 근로제 확대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사안인 반면에 ILO 협약 비준은 대통령 공약이자 경영계가 반대하는 사안이다. 정부가 친노동으로 더 기울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왜 탄력 근로제 확대는 대충 해주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주면서 ILO 협약은 이렇게 왜 막 열심히 해 막 그런 지금 비난을 하는 거죠. 아니 탄력근로제 됐잖아요. 아 그거는 느릿하게 했대. 지금 그런 거잖아. 내가 읽어진 거 방치했대잖아. 그건 느릿하게 방치했고 왜 ILO 비준은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계에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경영계가 노동권만 확대될 경우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크다라는 경영계 입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입장을 또 열심히 실어줬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말한 게 조선일보고요. 서울경제신문은 ILO 협약 선비준 대놓고 노편든 정부라는 기사를, 그리고 한국경제신문도 정부 끝내 ILO 핵심 협약 비준 강행 노예 굴복이라고 주요 기사를 실었어요. 진짜 굴복. 모두 다 선 입법 후 비준이었던 기존 입장을 왜 바꿨냐? 입법이 안 되는데 왜 비준부터 하고 난리냐? 이렇게 이제 아니, 비준을 추진하는 비준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추진하는 거예요, 그냥. 헌법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헌법에 있어요. 그래서 ILO 협약이 지나치게 노동계 편향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보도량도 제가 쭉 봤어요. 근데 보도량을 보면은요. 일단은 한국경제가 제일 화가 났습니다. 11건을 보도를 했어요. 아주 흥분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보수 언론들 중에서 좀 많이 한 곳은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똑같이 4건, 동아일보가 3건을 했어요. 그리고 한겨레도 8건, 경향신문도 9건을 했는데요. 여기는 해야 된다. 이거는 늦었다. 이제라도 해야 된다. 주로 그렇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일보하고 서울경제, 한국경제가 아주 열심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정교조 때문에 지금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냐 또.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한 정교조 합법화시킬 ILO 협약, 이게 제목도 너무 아트잖아요. 충격적인 제목이네. 네. 자, 이 보도는 거의 정교조 혐오에 가까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비준이 이루어질 경우 공무원 노조 가입, 아까 제가 말한 그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회 경제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교조를 이렇게 들먹이는 거는요.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왜 정교조가 계속 이렇게 법의 노조로 이렇게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민원연도 공동 논평에 사실 동의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 ILO 협약 때문에 우리가 이 협약이 되면은 정교조를 허용할 것이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뭐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ILO 협약 때문에 정교조 합법화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네. 결사의 자유인 87호를 비준하면 당연히 정교조가 합법화되는 것도 사실이고 고위 공무원들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냥 박근혜 정부가 행한 노조 아님 통보를 그냥 문재인 정부가 철회를 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 법이랑 아무 상관없이 정교조 합법화는 그냥 그러니까 정교조의 합법화라는 어떤 이거는 물론 이 법이 이거 훨씬 더 큰 법이니까 이 비준이 되면은 훨씬 더 좋지만은 비준이 안 돼도 영원히 안 돼도 정교조 문제는 사실은 그 노조 아님 통보 그거를 그냥 철회하면 된대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박근혜가 행한 노조 아님이라는 통보가 무슨 대단한 법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들이 좀 약간 오해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해 주면 될 일인데 이거를 지금 이 조선일보가 만든 프레임인 거죠. 마치 ILO 협약에 지금 협약을 따르느라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그래서 ILO 협약에 비준을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무조건 정교조가 해결된다. 그러니 이거를 막겠다라고 조선일보가 하는 주장에 우리가 그대로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더 이야기를 이 ILO 협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 종이가 어디 갔는 1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 정교조 얘기부터 먼저 했는데, 이들 그 보수 언론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반박을 해봐야 되잖아요. 반박을 하나하나 해볼게요. 일단, 보수 언론이 계속 주장하는 게 정부가 국회에 ILO 협약 비준안을 제출하는 것이 노동계에 압박하여서, 굴복하여서, 그러니까 노동계 압박에 굴복해서 기어코라는 말이 거의 다 들어가요. 기어코 강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지금 뭐 거의 10분 넘게 얘기한 ILO 핵심 협약은 ILO 가입국의 기본이고 애초에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헌법에 다 들어있는 일이다. 그러니 이런 주장은 거의 뭐 소리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어코 강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영계가 그래서 뭘 해달라고 하냐면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하기 전에 노사 신뢰 구축이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성명을 내놨어요. 난 이게 진짜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니 노사 신뢰 구축이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사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는 협약을 비준하지 말라는 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예, 신뢰가 구축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정치적 이슈 성격이 강한 단결권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주장했고요. 이에 앞서서 쟁의 행위 시에 대체 근로를 허용해달라. 그리고 사업장 내에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계가. 이걸 다 해주면 그게 무슨 노동권이고 단결권이야. 이게 더 후퇴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를 해주면 ILO를 받아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ILO 받으면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요. 무슨 소리 안 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유. 대체 행위 시 대체 근로를 쟁의 행위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 행위를 금지한대. 쟁의 행위를 금지하면 어떻게 노조가 거시기를 하냐고. 근데 이런 주장을 대놓고 세상에. 지금 경영계가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공공연하게 헌법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반헌법적인 얘기인데. 그 말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한 한 EU FTA인데요. 우리가 그
ILO 협심 협약 미비준으로 인해서 EU와의 통상 분쟁이 계속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 EU FTA에서 ILO 기본 협약 비준을 채약국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이것이 선언적인 규정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무역 분쟁 전례가 없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EU FTA는 노동 의무가 포함된 최초의 무역 협정이래요. 그러니까 EU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말이 맞아. 이런 무역 분쟁 전례가 없고요. 최초의 이거는 최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전의 나쁜 선례들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EU 입장에서는 이거를 여기다가 그 어떤 집어넣은 국의 의무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인권 의식이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EU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FTA를 맺을 때는 이걸 꼭 넣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물건 살 때 요즘은 그런 어떤 강제 노동이나 뭐 동물권 이런 것들을 막 보호하는 물건만 사겠다. 네네. 우린 착취하는 노동권은 사지 않겠다. 이런 거 있지. 그런 그렇죠.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EU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즉 새로운 세대의 무역 협정이다. 그리고 상대의 일관되고 강력한 경고가 지금 EU한테서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 보수 언론이 그런 건 없을 거야. 그런 건 하지 않아. 그런 보복은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제가 말을 이렇게 했는데 무지하거나 무책임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다. 아니 이래가지고 우리가 관세 맞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럼 보수론도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2019년 4월 9일 KBS 어제 유럽연합 측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국제노동기구, 즉 ILO 핵심 협약 4개를 마저 비준하라는 건데 우리가 이 비준을 계속 미루면 분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수년째 갈등 중이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EU 무역위원회 참석자 방한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국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분쟁 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로 돌입하고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만큼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하면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비준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성과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기한이 어제까지였습니다. 정부는 EU 측에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EU 입장에서는 게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한국이 기본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건 너희들이 낮은 임금과 노동 조건으로 무역상 이득을 얻기 위한 불공정 경쟁이다. 너희들은 사회적 덤핑이다. 이렇게 간주함으로써 무역 보복을 분명히 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넣은 이유가 있겠지. 예. 근데 아무튼 보수 언론이 계속 희망을 갖고 그런 건 있지 않아. 그런 건. 거죠. 아, 상상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얘기했지만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ILO 협약 여러분들이 어디서 누가 이 얘기를 하면은요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아, 이게 굉장히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안 했구나. 근데 우리가 이걸 이 보수 언론을 통해서 듣는 얘기는 이거 하면 정교조가 돼. 그리고 한 이유, 이 FTA 이건 뻥이야. 주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계속 우리한테 주거든요. 이거는 다 우리가 충분히 반박이 가능한 억지 주장일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지어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네. 이거를 그렇죠. 안 받으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요.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노동자가 선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노동자들이 권리가 많아지면 그 권리를 가지고 뭔가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게 사회적인 스탠다드, 국제적인 스탠다드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지키면서 살자. 제발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갑시다. 우리도. 아니, 근데 신기한 게 헌법은 이렇게 무시가 되는 그런 느낌이고, 그죠? 그죠? 유엔에서 하는 뭐 ILO에서 하는 그런 협약은 또 막 막고 있고. 그렇죠. 약간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우리 경영계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우기는데 돈 드냐 거의 그런 수준으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막대 먹은 논리를 이제 보수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대로 잘 정리해주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보도하고 있는. 헌법을 이렇게 무시해도 대놓고 무시해도 네. 그냥 뭔가 지나가는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토요일 날 뭔가 나 혼자 또 썰을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이상하긴 하지만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또 책 읽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하기가 이상하지? 자,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여러분 희망,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감사합니다.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라인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